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취미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사주를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주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 재물이 많아서 신약하다는 사주인 제다신약 사주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다신약 사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언제 발복을 하고 언제 재물운이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지 않는 구독자분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많아 보이지만 그 재물을 감당할 힘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에 따라 엄청난 재물복을 누릴 수도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마치 큰 그릇에 비해 담긴 재물이 너무 많아 불안정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비견이나 겁재, 운이 들어올 때 크게 발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겁 운이 오면 그 그릇이 튼튼해지면서 비로소 많은 재물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되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다신약 사주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이지만 쉽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의 핵심 특징입니다. 사주 팔자의 정제와 편제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과 관심이 크고 재물을 다룰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날의 일간인, 즉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 오행이 약해서 그 많은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큰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쉽게 나가거나 재물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크게 보거나 돈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포착 능력과 과욕 사이에서 어떤 것이 잘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편제의 영향으로 뛰어난 사업 감각이나 투자 감각을 발휘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쉽게 큰 돈을 벌려는 투기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물 축적보다는 굴곡이 심한 재정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면 주변의 도움을 갈망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비견과 겁재는 자신과 같은 오행을 의미하며 약한 일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견이나 겁재 운이 들어올 때는 동료, 친구, 형제 자매 등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함께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과의 인연. 남성의 경우 재성은 배우자나 이성을 의미하므로 여성과의 인연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다신약 사주에서는 여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여자 운이 안 좋아서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이혼수가 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인 남성은 결혼 문제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로하기 쉽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에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의 흐름에 따른 재물의 운기가 변화할까요? 비견운이 들어오며 자신과 같은 오행이 들어와 힘을 실어주므로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거나 동업자와 협력하여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견과 형제운인. 겁재운은 경쟁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을 합쳐 재물을 나누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투자나 사업 확장을 통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경쟁 심화로 인한 손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성운이 들어오면 자신을 생해주는 기운으로 학문, 연마나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서운도 좋아 부동산 취득 등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다신약 사주는 많은 재물을 다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의 힘이 약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 특히 비견이나 겁재
운을 잘 활용한다면 상상 이상의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사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과욕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다신약 사주의 횡재운 시기는 대략 언제쯤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에서 횡재운, 특히 복권 당첨이나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경과 겁재는 약한 일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다신약 사주에서는 이 기운이 들어올 때 비로소 넘치는 재물을 감당할 힘이 생겨 횡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오행의 해나달이 올 때 또는 자신을 돕는 오행을 가진 비견이나 겁재가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횡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나무인 경우의 기운을 가진 해, 년나달 또는 물 마이너스를 생하는 기운의 기운이 강한 해나 달의 비견이나 겁재의 도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성을 극하는 기운이 약화되는 시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대상입니다. 일간이 약하면 재성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간의 힘을 빼는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재성의 힘을 설기시키는 관성의 기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재물에 대한 통제력이 다소 강화되어 횡재를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자나 상담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식상생재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관성이 들어와서 또 다시 일간을 극하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성은 관성을 생하니 재생관이 되어서 재성의 힘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주 초보자들이나 사주 공부가 잘 안 된 분들이 볼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올 때는 어떤 작용이 있을까? 인성은 일간을 생하여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일간이 튼튼해져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문서운이나 윗사람의 도움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서운이 좋아지면서 아울러 돈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인성이 비겁을 생해줘서 기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수한 길성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시기나 운의 흐름이 변할 때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는 천을기인, 월덕기인 등 특별한 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 원국에 이러한 길성이 있고 운에서 그 길성을 충하거나 형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다신약 사주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 방향을 추측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감각은 뛰어나지만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비견 및 겁재운 시기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공동 투자나 동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나 친구와 함께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업종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 정보를 얻고 함께 투자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인성운이 들어올 때 투자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예술품 등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운이 좋음으로 관련 계약이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타고난 일간의 기운, 즉 생일의 기운인 자신의 일간을 강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신의 일간 오행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투자 방향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나무이라면 나무와 관련된 사업 가구, 목재, 조경 등이나 나무를 생하는 물과 관련된 사업 해양, 음료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의 가치 투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제-약 사주에게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 분야는 부동산이나 채권, 안정적인 실물 자산이나 금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재력의 규모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기에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주에 재성이 많아서 힘들다는 제-약 사주가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사주는 과욕과 충동적인 투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레버리지 대출 등을 활용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추론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개인의 구체적인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명리학자와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수익을 거두어 재물이 많아서 돈복의 홍수에 파묻히는 장점을 잘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제-약 사주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부디 현명한 투자로 큰 재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